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은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에 진짜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 배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6월 30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코인 시장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난리도 네.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음.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시려고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네.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는지. 첫 번째는 테라 후폭풍. 테라 폭풍. 예. 네, 아직 테라 사태 여파가 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코인판 JP 모건. 이거 궁금하네요. 이건 뭔지. 이거 예. 뭐 아시죠? 예. 네, 세 번째가 아마 가장 눈길을 끄는 제목이 아닐까요? 네. 키워드가 크립토 윈터냐, 썸머 세일이냐.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네. 예. 테라 폭풍. 지금 뭐 후폭풍이 계속 불고 있나요? 후폭풍이 그 약간 투자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단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예. 일과 안 좋은 이게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건데 일단 투자 시장만 놓고 보자면요. 네. 글로벌에서 제가 일전에 이제 셀시우스라는 암호화폐 대출 음. 플랫폼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음. 이 이제 셀시우스가 그 뱅크런 지금 우려가 발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설명을 그때 해주셨어요. 예. 어쨌든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테라 사태도 있거든요. 음. 그때 이제 루나에 좀 투자를 했었어가지고 여기가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 약간 위험한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뱅크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6월 12일 날 인출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셀시우스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보도가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시티그룹을 고문으로 이제 그 두고서 아마 파산 절차를 좀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 파산 전문 자문사를 구조조정 컨설턴트를 뭐 고용했다 뭐 이런 얘기 들리고 있고, 네. 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셀시우스 인수를 준비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후속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금은 아까 중단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예치금에 대한 보상은 줘요. 다만 내 보상을 꺼낼 수는 없어요. 찾을 수는 없고 계속 뭔가 쌓이곤 있어요. 불어나고 있는데 눈앞에 뭐 찾을 수는 없고 네, 뭐 그런 맞아요. 상태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인질로 잡은 후한무치한 행동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여전히 이제 암호화폐 예치금에 대해서 20%에 가까운 이자를 주고는 있거든요. 쌓이곤 있습니다. 완전히 그림의 떡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높은 수익률을 광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야, 여전히 펀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냐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어쨌든 셀시우스 사태는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셀시우스만이 아니라 딴 맞아요. 데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러다 보니까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빅쇼트라는 네. 영화가 있거든요. 음.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인데 예.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그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를 설명하면서 젠가를 가지고 와요. 젠가. 예. 젠가를 이제 열심히 다 쭉 쌓아요. 쌓아놓고 네. 하나씩 이렇게 빼는 맞아요. 게임이죠. 예. 하나 뺄 때 괜찮아요. 두 개 뺄 때 괜찮아. 세 개 뺄 때 괜찮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시장이 와르르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이 코인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게 네. 아까 테라가 터지면서 셀시우스의 위기가 왔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셀시우스한테서 돈을 빌렸던 업체들이 있어요. 이게 대출 플랫폼이다 보니까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암호화폐 헤지펀드라고 하는 3에로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1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코인 투자를 본격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예.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분류가 됐던 곳인데 갑자기 여기가 그 여러 군데 이제 셀시우스니 여러 거래소니부터 이제 마진콜을 당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떨어지니까 이게 네. 담보를 못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담보를 채워라. 그 콜 전화가 맞아요. 온 데서 마진 콜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담보 못 채우니까 이제 청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한때는 뭐 운용 자산이 조 단위가 됐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밝혀진 것만 3천억인데 여기저기 들어오고 있는 마진콜 상황을 그 종합을 하면 지금 거의 제로 빚만 남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실제로 보니까 그 영국령의 버진 아일랜드 법원이 아마 3에로 캐피탈이 이쪽에 세워진 회사인가 봐요. 조세 피난처에 여기에다가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보이저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너네 빨리 갚아라고 했는데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럼 청산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코인 전문 헤지펀드 하나가 지금 파산까지 네, 갔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여기가 아까 돈을 여기저기서 빌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바벨 파이낸스라는 그 대출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또 그 3에로 캐피탈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거예요. 근데 예. 뱅크런도 나니까 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출 중단을 여기도 선언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여기저기 계속 연결이 돼 있네 맞아요. 다. 네, 미국에 있는 예. 핀블록스도 하루 출금액을 $500로 제한시켜 버렸어요. 거의 돈 빼가지 말란 얘기나 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또 우르 맞아요. 빼갈려 또 몰리잖아요 또. 네, 줄줄이 지금 파산이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거래소 가운데 이제 코인플렉스라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도 약간 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이른바 청산을 당한 고객들 때문에 이 거래소 자체가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근데 청산을 당한 고객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로저 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저 버? 그거 잘 저는 못 들어봤어요. 이게 비트코인 예수라고 이제 불리는 어. 사람이기도 한데, 비트코인 이분이- 유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신에 이렇게 네네, 나왔던 맞아요. 이분이군요. 이분이 예. 이제 초기 비트코인 예. 투자자로 유명한데 음. 왜 2017년에 비트코인으로부터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됐잖아요. 예. 근데 왜 유다가 예수를 배신을 했잖아요. 음. 이것처럼 원래는 비트코인 지지자였는데 음.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될 때 비트코인 캐시 진영으로 옮겨 탑니다. 음. 그러면서 비트코인 캐시를 지지하면서 비트코인 유다다 뭐 이런 얘기를 음. 들었었는데, 이 사람도 청산 위기에 몰려가지고 코인플렉스에서 4,700만 달러 정도의 부채를 너가 해결하지 못했다라면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로저버도 청산을 당한 이런 지금 사태가 소위 벌어진 코인 거죠. 투자계 거물들도 지금 맞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네. 그걸 이제 메워놓지 못하고 있고 이런 사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가격 하락의 이유야 뭐 매크로 이슈도 안 좋다 여러 가지 음. 있겠지만 어쨌든 그 트리거가 된 거는 테라 사태거든요. 음. 테라 루나 사태. 그 후폭풍에 여파가 미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테라 루나 구조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구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으면서 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테더, 음. USDT에 대한 음. 약간 뭔가 의문점, 물음표, 네. 불안감들이 이게 고조가 되고 대표적인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죠 미국에서.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USD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뒤에 자산이 담보가 된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그럼 코인이에요. 1달러다 그럼 1달러 뒤에 있어야 된다. 맞아요. 이런 그래서 이제 얘기죠. 예치금을 갖고 있는데 그 테더의 문제가 뭐냐면 이 예치금이 과연 존재하느냐 음. 이걸 두고 2017년부터 설왕설래가 오갔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다시 테더가 공격받고 있으면서 테더에 대한 의문점이 커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UST 그러니까 테라를 공격했던 헤지 펀드들이 대규모로 USDT에 대한 숏 포지션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타깃은 USDT다 이런 소문이 막 네. 번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USDT의 시가총액이 최근 들어서 한 2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25조 정도가 줄어든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제 테더가 공격받으니까 이 CTO는 공매도 세력들은 그 응징을 받을 거다,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테더에 대한 약간 믿음이 흔들리고 예.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마치 분위기는 코인 업계 내에서 보면 우리 옛날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리만 브라더스를 네네. 딱 두고 모든 막 금융회사를 공격하면서 파산으로 가는 음. 그런 분위기가 지금 코인 저기 시장에서 좀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실제 외신들도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맞아요, 같은 맞아요. 게 코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셀시우스 사태가 터지면서 이거 음. 코인판 리만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더 약간 무서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셀시우스는 사실 2008년 3월에 파산 위기에 몰렸던 곳이 베어스턴스라는 곳이 있어요. 네. 약간 그 전에 넘어가고, 리먼 브라더스 전에. 근데 네. 그리고 나서 9월에 터진 거잖아요. 네. 되게 무서운 얘기가 셀시우스가 베어스턴스고 아직 리만은 안 왔다. 리만이 테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음. 테더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이 크립토 시장의 코인 시장의 일종의 기축 통화처럼 지금까지 쓰여 왔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가 터지면 그야말로 코인이 정말 나락으로 갈 수 있다. 예. 어떻게 될지 무서운 얘기죠. 모르겠네요. 일단 이 정도까지 얘기해보고 네. 두 번째 키워드 코인판 JP 모건으로 넘어가죠. 여기 네. 또 여기에 또 구세주가 또 나타났다며요. 그래서 네. 그 구세주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샘 뱅크만 프라이드라고 하는 네. FTX CEO입니다. FTX면 코인 거래소 엄청나게 큰 맞아요. 곳이죠. 예. 아마 미국 내 그 상장까지 한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네. 코인베이스가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고 뭐 당연히 1등이었는데 최근 성과만 놓고 보자면 FTX가 1등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메이저 거래소거든요. 근데 여기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셀시우스가 그 파산 위기에 몰렸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출업체다라고 했는데 이
이 셀시우스 말고 3대 대출 업체 중에 하나로 꼽히던 곳이 블록파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나 3에로 캐피탈한테 돈 빌려줬다가 지금 네, 못 받게 되는 돈을 못 상황이 받고 있어요. 예. 벌어지고 음. 약간 누나에 투자했는데 여기도 터지고 하다 보니까 음. 여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돌 때 셀시우스 다음은 블록파이야라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네. 그런데 FTX가 24일 날 블록파이에다가 약 3,200억 원 규모의 회전 한도 여신 RCF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뭐 말이 어려운데 쉽게 네. 말해서 기업용 마이너스 아, 통장이다. 마이너스 통장 열어줬어요? 네. 근데 이 마이너스 통장의 효과가 뭐냐면 음. 개인들도 그렇지만 이게 안 써도 돼요. 음. 하지만 비상 뭔가 순간에 쓸 수 있다는 든든해 거잖아.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든든해요. 네. 게다가 네. 이 여기를 열어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 곳이 어디냐? FTX라는 음. 미국 최대 거래소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개설해주는 것만으로도 블록파이에 대한 약간 사람들의 불신, 네. 이게 우려가 조금 수그러든 음. 거예요. 음. 그런데 이걸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샘 뱅크만 프라이드가 갖고 있는 네. 또 다른 회사가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보이저 디지털이라는 그 코인 브로커리지 서비스 일종의 이제 네. 거래소 같은 곳에다가 음. 5억 달러, 약 음. 6,500억 원 규모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 보이저 캐피털 역시 3에로 캐피탈하고 또 관련된 곳이거든요. 다 연결이 있네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대출 계약을 체결해주면서 보이저 디지털 약간 또 파산하는 거 아니야 얘기가 돌았었는데 여기가 그것도 대출해준다라고 지원해줬어요? 하니까 그럼 여기도 괜찮겠네라고 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 FTX와 그의 이제 거기 거래소 대표인 샘 뱅크만 프라이드가 나서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크립토 시장의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근데 FTX 이 샘 뱅크만 프라이드는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 코인 시장 다 어려운데? 말씀드린 대로 예. 여기가 FTX가 미국 최대 거래소라는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판이 벌어졌을 때 결국 돈 버는 곳은 하우스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카지노다. 국내에서도 사실 가장 돈을 많이 번 그 코인 관련 기업은 거래소잖아요. 거래소들이 다 돈을 벌었죠. 예. 거래소의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도 내려도 돈을 법니다. 수수료를 벌기 거래 때문에. 수수료 받으니까. 게다가 FTX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선 사실 코인 거래소가 선물 거래, 마진 거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금지돼 있습니다. 약간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못 해요. 근데 여기는 마진 거래, 선물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발생한 더 수수료 시장이 더 수익이 크다.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뭐 FTX나 아니면 샘 뱅크만 프라이드가 부자라는 증거는 지난번 대선 때 바이든 정부의 후원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낸 사람이 그래요? 바로 샘 뱅크만 프라이드예요. 음.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FTX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시장이 커지면 그 수혜가 바로 직접적으로 자기네 회사한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샘 뱅크만 프라이드나 FTX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커야 돼요. 건전하게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기업들이 무너질 때 도와주지 않고 있으면 시장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도 코인 거래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자기네 회사한테도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기업들을 구제를 해줘서 시장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데 나서고 있거든요. 이게 마치 그 대공황이 벌어졌을 때 보면은 그 미국 정부도 손을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나섰던 사람이 JP 모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뭐 중앙은행을 만드는데도 네. 옛날에 이제 미국에 중앙은행이 없을 때 네네. 공황이 오고 금융공황이 오고 그러면 JP 모건이 나서가지고 돈을 대주고 뭐 금융기관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지원해주자 뭐 이런 걸 했었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중앙은행이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약간 최종 대부자 역할, 금융시장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이제 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중앙은행이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중앙은행이. 근데 그때 중앙은행 없었을 때는 JP 모건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지금 코인판에 이런 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럼 코인 시장의 최종 대부자는 누구냐? 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지금 FTX가 나 아니면 샘 뱅크만 프라이드가 하고 있는 뱅크만 거예요. 프라이드란 분이 네, 지금 FTX 하고 있다. CEO가 하고 있는 거예요. FTX CEO. 그래서 이 코인판 JP 모건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분 있는 상당히 거죠. 젊던데 보니까 나이도. 네, 예.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생각이 이제 상당히 뭐 바르게 돼 있네요. 보니까. 바르게라기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시장을 키워야지 어. 자기도 산다 이런 생각을 보통은 시장이 무너지든 말든 나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다른 생각을 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게다가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지금 음. 현재 그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블록파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이 위기에서 돈이 있으니까 지금 음. 현재 이른바 줍줍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시장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요거를 좀 좋게만 보진 않아요. 아, 또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예. 있군요. 이 예.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는 음.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이걸 비판했는데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원칙을 어기고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등 최전선에서 플레이하는 기업은 구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망할 만한 짓을 했는 기업을 도와주는 건 결과적으로 시장에 나쁜 메시지 주는 거다. 왜? 다음번에 또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지난번에 해가지고 그 살아났으니까 야 이번에도 또 그런 짓을 해도 좋으면 먹는 거고 시장이 나빠지면 누군가 또 구제해주겠지. 라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구제 원칙이 건전한 기업인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있다. 이럴 때는 지원해줘야 되는데 원래 부실 기업이라서 맞아요. 위기가 있다. 이러면 지원해주지 말자. 이런 게 기업 구제 음. 원칙인데 그거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SEC 쪽에서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SEC는 규제기관이니까 당연히 이런 음.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또 장펑자오라고 네. 바이낸스 여기는 세계 최대 거래소죠. 여기 CEO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네. 나쁜 코인 프로젝트는 실패하도록 놔둬야 된다. 음. 건전한 회사들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비슷한 예. 입장인 거죠. 음. 망할 곳은 망하게 둬야지 그래야지 시장이 더 건전해진다라는 건데 어쨌든 현재 코인 투자자들은 샘 뱅크 프라이드라는 FTX CEO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음. 뭐 이런 생각이니까. 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워드 코인판 JP 모건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냐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크립토 윈터냐 서머 세일이냐. 예, 야, 한번 얘기해 보죠. 예.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썸머 세일이었으면 좋겠죠. 야, 대박의 세일 음. 구간이니까. 음. 그런데 이게 과연 크립토 윈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크립토 윈터가 오냐 마냐라고 했다면 올 초에는 지금은 크립토 윈터가 다 왔습니다. 왔다고 생각을 하죠. 네네. 예.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윈터냐 빙하기냐 아이스 에이지냐. 예, 예.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그 윈터라고 보는 것은 그 다음번에는 윈터 다음에는 봄이 오겠죠. 네, 그렇죠. 예, 예. 겨울 다음엔 봄이 오죠. 네, 항상. 그러니까 예. 이제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 윈터다. 다음 봄을 기다리자. 다만 이 윈터가 언제 끝날까 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려요. 네. 대충 몇 년은 걸린다. 최소한 2024년쯤 돼야지 끝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좀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연말이면 된다. 그러니까 연준의 유동성 축소, 약간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완만해지고 정상화되면 그때는 이제 뭐 괜찮아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낙관적으로. 그런데 그런데 빙하기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네. 탈레브. 블랙스완. 저도 꽤 감명 깊게 네, 맞아요. 읽은 책인데요. 예. 게다가 이제 이 블랙스완이라는 이 책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룬 책이다 보니까 뭔가 더 이렇게 와닿는 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사실 원래부터 약간 크립토 쪽에 코인 쪽에 별로 좋지 그냥 그닥 좋게 보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분이 야 코인 가격이 떨어진 지금의 상태를 윈터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오류가 있다. 윈터 겨울이란 단어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이후 봄이 뒤따를 것을 암시하게 네, 된다. 방금 우리가 네, 얘기했듯이 맞아요. 겨울 다음에 봄이 온다. 이런 게 내포돼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계절성 개념에는 오류가 있다. 그러면서 겨울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겨울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영구적이고 피할 수 없는 빙하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면은 예. 우리가 그 이른바 그때를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종인 공룡이 멸종이 됐잖아요. 뭐 멸종되고 메머드는 살아남지 않았나요? 예. 그 이제 빙하기를 거치면서 멸종이 됐는데 만약에 크립토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요. 윈터면 버티면 되잖아요. 봄이 올 때까지. 근데 빙하기면 그 빙하기를 거치는 동안 죽을 것 같아. 멸종될 것 공룡들은 같아. 멸종됐죠. 네, 그래서 예. 투자자가 멸종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시장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이른바 투자자들 사이에 존버력, 버틸 수 있는 약간 능력치. 왜냐하면 과거를 봤을 때 결국 하락했지만 다시 올라왔었거든요. 기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빙하기다라고 보면은 야, 그 사이 우리 멸종되는 거 아니야? 이제 불안감이 시장을 휩싸이고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보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서머 세일 얘기하는 분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랬죠. 아웃라이 벤처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의 여기에 이제 CEO 같은 경우에는 예.
썸머 세일이다. 음. 크립토 시장을 윈터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2차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6개월 연속으로 하락해서 최고점 대비해서 90%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와야 된다 이런 예, 얘기구나. 가격이 얼마가 떨어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예.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계속 들어와요? 네, 맞습니다. 예. 전체 가치가 한 평균 한 25% 하락했고요. 이제 예. 떨어지는 돈이. 음. 그리고 10개 프로젝트는 그것보다도 돈 들어오는 규모가 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빙하기라고 표현하는 건 무리가 있다. 가격 조정으로 봐야 된다는 윈터도 거죠. 좀 무리고 음. 결국 이제 썸머죠. 가격만 예. 떨어진 거니까. 가격만 떨어진 거니까 썸머 세일이다라는 이런, 거고요. 이런 주장이네요. 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뭐냐면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 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빅하우스죠. 네. 예. 여기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얼어붙지 않았다라고 보고서를 냈어요. 예. 이게 이제 미디어에서는 언론에서는 그 크립토 비트코인 is dead라는 그런 말들이 막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투자자 참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파괴적 성격에 초점이 맞춰서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네. 거예요. 실제로 요새 조금 이 돈나무 언니가 조금 약간 좀 캐시우드 말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예. 최근에 이 돈나무 언니의 발언도 블록체인 기술은 파괴적 혁신 기술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이거는 윈터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썸머 세일 기간에 가깝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인을 들고 있는 기업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예. 또 샀습니다. 또 샀어요? 네, 또 샀어요.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손해를 보고 있는데 1조 원 넘게 손해 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평가 손실이긴 합니다. 네. 이번에요. 480개의 비트코인을 더 샀습니다. 평단가는 약 28,17달러에 더 사서 13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어려운 코인 시장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자, 여러분은 크립토 윈터를 믿으십니까? 썸머 세일을 믿으십니까? 다 믿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6월 30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전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